안녕하세요. 소멸시효라고 하는 영역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우리 소멸시효가 나오고 있는데, 자, 333쪽에 소멸시효, 자,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민법 총칙의 마지막 영역이죠. 마지막 영역이 나오고 있고요. 자, 소멸한다, 이런 영역이죠. 소멸한다. 그런데 시효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 지났을 때 소멸한다, 권리가. 자, 그런 어떤 표현법 없이 소멸시효입니다. 그러면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났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데, 우리가 뒤에 그 소멸시효의 대상을 보겠지만,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채권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고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때 금전 소비대차,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대주 채권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자, 을이라는 사람은 채무자라는 표현법을 쓰게 됩니다. 채무자. 그러면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는 물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사람에 대한 권리 채권, 분명히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자, 이 선이 이제 변제기입니다. 변제기.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럼 변제기가 도래했다라고 한다면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돈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불행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했다라고 할 때 권리의 불행사가 출발하는 겁니다. 불행사. 행사하지 않는다. 불행사.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이 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뭐 그랬을 때 그 법 조문의 해석론으로 이제 몇 가지 학설은 대립하고 있지만, 일단은 완성하게 되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 소급하여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급효. 소급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원칙적 소멸시효 권리고, 왜 채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권리가, 당연히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정의 아닙니까? 정의. 그런데 법 목적은 정의만 있는 게 아니라 법적인 안정성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법 격언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의미로 소급 소멸하겠다라고 이 소멸시효의 제도 취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채권자가 불행사가 아니라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것을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되면 중단 시점으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중단 사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구, 압류, 뭐 이 경우에 승인, 뭐 이런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제도의 의의가 뭔지, 소멸시효를 왜 두고 있는 것인지, 소멸시효의 대상이 무엇인지, 일단 대상이 좀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변제기가 도래했다, 불행사의 출발점, 뭐 기산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기산점은 언제 되는 것인지, 중단은 어떤 사유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3페이지에 시효의 의의가 나오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상태입니다. 그러한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그 진실 여부와의 합치 여부에 문제를 삼지 않고서죠. 그죠? 거기에 권리 잠잤다,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에 일정한 효과를, 그 효과는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되겠죠. 자,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하고요. 이러한 이 소멸시효 말고 취득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지속되면
소멸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법 총칙에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자, 물권법이라고 하는 편에 물권법 여기에는 이 취득시효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효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 사회의 법적 안정성, 사실관계의 신뢰, 그리고 권리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법적 사고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마지막에 시효의 성질이 나오죠. 시효의 성질,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시효의 성질이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시효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소멸적 효과가 나타나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사실이 아니라 법률 요건. 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장을 넘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3, 4, 4로 넘어가 보니까 이러한 이 시효라고 하는 것은 재산법에 관한, 재산에 관한 시효인 것이지, 그것도 원칙적으로 채권에 대한 시효인 것이지 물권은 아니고 가족법적 권리는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 내리고 있고요. 이 시효에 대한 이 성격이 강행 규정인가 임의 규정인가라고 했을 때 뭐 약간의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민법 총칙에 규정하고 있는 시효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 연장하거나 이런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는데, 소멸시효라고 하는 이 규정에 있어서 단축이나 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입니다. 강행 규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연장, 가중이 무효이고 단축과 경감은 유효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하고 좀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차이가 좀 있는데, 제척기간이다, 소멸시효다, 제척기간이다라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있고요. 그리고 제척기간이 있는데, 형성권 같은 일방적으로 권리 행사하는 이러한 이 제척기간, 이러한 어떤 형성권에서 이 제척기간은 권리를 좀 더 신속하게 어떤 행사를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좀 쉽게 표현하면 유통기간을 두겠다, 이런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제척기간은. 그래서 소멸시효가 그 도표의 334 밑에 도표에 이것은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제척기간은 권리를 빨리 행사해라, 신속한 확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통기간을 두겠다, 이런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채권, 물권도 인정되고는 있지만 채권에서 주로 인정되고, 자, 여기 제척기간은 형성권은 제척, 취소권 법률행 한 날로부터 10년, 이런 건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그리고 이러한 이 소멸시효는 불행사를 종료하는 중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자, 이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고 있어요. 즉 중단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제척기간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려고 할 때 그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잠시 스톱 시켜주는 겁니다. 정지는 소멸시효 있지만 제척기간에는 정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입증 책임이 이제 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소멸시효가 항변, 소멸시효의 항변을 주장하는 자,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하는 자, 자, 이런 자가 입증 책임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제척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다라고 입증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이 차이점을 좀 기억하시고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 변제하겠어요, 포기라고 합니다. 포기. 소멸시효 이게 포기라고 하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제척기간은 뭐 포기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를 또 않고 있고요. 자, 소멸시효가 이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라고 주장해야
법원이 고려하는데 그런데 요 제척기간은 이 취소권 형성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요 지금 형성권 취소권이 제척기간에 걸렸을까 걸리지 않았을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서 참작해서 재판을 해줘야 된다. 이 차이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는 주장해야 고려하고 여기는 직권 고려 사항이다. 이 차이점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권례 신료라는 제도도 있긴 합니다만, 자 335페이지에 소멸시효 요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요건이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가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가, 두 번째가 몇 년인가, 10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거든요. 대상이 되는가, 몇 년인가, 불행사 기산점은 언제 출발하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그러면 우리 교재가 335에서 그 세 가지를 요건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자,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소멸시효의 먼저 대상인가, 걸리는 권리, 여기에 대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대상. 자, 조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162조의 1항에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상 중에 첫 번째가 채권이고 원칙은 10년이고 그런데 이제 3년짜리, 1년짜리도 있긴 합니다. 그건 단기 소멸시효다라고 해서 뒤에 가서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채권은 2항에서 보니까 채권은 10년이고요. 및 소유권은 소멸시효 안 걸려요. 소유권, 물권은 소멸시효 안 걸리기 때문에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자 여기서 이외의 재산권이다라고 했을 때 물권이지만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 제 땅이 맹지다 보니까 통행로가 없으니까 이웃 땅에 좀 합의하고 등기하고 통행로를 개설하자라고 하는 물권을 지역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역권. 그러면 이의 재산권이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20년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채권이 아닌 물권 중에서도 소멸시효 걸리는 요 지상권, 지역권이 20년의 소멸시효 걸리는 거구나.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10년, 3년, 1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뒤에 나오게 될 것이고, 자 소유권은 소멸시효 안 걸리고 이의 재산권은 요 지상권과 지역권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 336페이지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들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대상 자체가 아니다.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소유권, 사용수익, 물건에 대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원칙 물건은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이 소유권자가 있는데 토지 소유권이죠. 여기에 B라는 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을 아무런 땅에 대해서 권한 없이 신축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땅을 반환해라, 건물을 철거해라, 이런 것들요. 이것을 물권을 물권답게 하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이것도 소유권의 연장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소유권액이나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건물을 무단 신축한 자에 대해서 건물 철거해 주세요라고 하는 철거 청구권. 자, 그 철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철거 청구권이 소멸시효 걸린다 그러면 틀리겠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신분권도 걸리지 않고요.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멸시효, 사실상 지배 놓치면 사라지니까 소멸시효 걸린다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 요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등기 청구권 나오고 있고요. 자, 갑이 토지나 아파트 건물을 을에게 합의해서 매도를 했다,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인은 이제 등기 청구권, 매매 계약이 합의로 성취를 했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린다,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시골에서 땅 사고 이렇게 그 뭐 등기에 필요한 뭐 권리증이나 인가유명을 넘겨받고 사실은 땅을 이제 경작을 하면서 그걸 점유라고 하죠. 점유하면서 등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소멸시에 뭐 땅값 다 지불하고 등기 청구권 소멸시에 걸렸다. 그럼 이제 등기 청구권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아무런 권리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례가 고민하다가 점유를 수반한 등기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만 점유를 수반한 등기 청구권은 이것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을이라는 자가 이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처분합니다. 병에게 처분해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을이 등기 청구권자고 병이 점유했죠. 이 자는 등기 청구권을 매입한 자죠. 그래도 타인이 점유해도 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판례의 태도라서 중요한 판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요. 336의 마지막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점유를 수반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저당권, 뭐 유치권, 질권, 담보물권이라고 표현하죠. 담보물권. 그러면 뭐 A가 있고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 금전 소비대차를 체결합니다. 1억을 빌렸거든요. 그러면 이 1억에 합의를 하고 이 아파트의 저당권을 설정하자라고 물권적 합의까지 해서 이자가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고 요거는 저당권을 제공한 자 설정자가 됩니다. 설정자가 되고 그렇죠? 그런데 요 1억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피담보 채권, 담보가 있는 채권 이런 표현입니다. 저당권이 종이고 요 피담보 채권을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요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서 요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겁니다. 얘는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권리를 불행사하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피담보 채권과 별도로 담보물권만이 소멸시효에는 걸리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물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런 권리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물권 그 자체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보물권에는 전형적인 담보물권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 것이고요. 변형 담보물권의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담보물권의 주가 되는 피담보 채권이 있는데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면 주가 소멸하면 종은 따라서 소멸합니다. 담보물권은 따라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담보물권 자체만이 주된 채권과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이런 어떤 표현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항변권이 나오고 있는데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에 대항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항변권이 상대방이 청구하지 않았다. 청구를 해야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은 저지한다는, 청구를 저지하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청구하지 않으면 항변권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변권 자체로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지만 상대방이 청구해서 그러면 이제는 뭐 채권 이해, 뭐 채권 소유권 이해 걸리는 20년이니까 그러면 20년의 소멸시효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권리고 이것은 유통기간이라고 하는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척기간에 유통기간의 문제일 것이지 소멸시효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 내리는 것이고, 자 인격권 뭐 이런 것들도 뭐 사람의 인격에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명예, 생명 이런 게 소멸시효 걸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의 한 내용으로서 소유권과 소유권, 토지와 토지가 이웃할 때, 자 이게 토지가 있는데 A 토지, B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강이 있어서 물 좀 끌어들이자라고 이렇게 토지와 토지의 상호 이용 조절 관계, 소유권의 한 권능입니다. 상린 권리가 아니라 권능인데요. 이런 것들은 소유권이 소멸시효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린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자 그리고 토지를 갖고 있는데 갑을병이 우연하게 3분의 1, 3분의 1 지분으로 갖고 있다라고 할 때 공유물을 분할하자라고 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소유권의 연장선적인 측면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 내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을 공부한 거죠. 대상. 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대상은 공부를 한 것이니까 몇 년에 걸리느냐라고 하는 기간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기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의 채권은 10년, 소유권 이해 권리는 20년. 그 20년의 대표적인 것이 지상권과 지역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337페이지 맨 밑에 10년인데 상사 채권은 5년입니다. 자, 상행위 채권은 5년이에요. 자, 이거 하나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장 넘어가서 338페이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요거는 이제 대립은 좀 있는데 뭐 제척이냐 소멸시효냐.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한 날로부터 3년이고 한 날로부터는 10년입니다. 3년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조세채권은 5년이고요. 그러면 10년이 원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으니까 10년이 아닌 3년짜리 1년짜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단기 소멸시효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기 소멸시효가 의외로 시험에서 좀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3년의 시효에 걸리는 권리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3년짜리는요, 뭐 자격증들이 많이 나와요. 자격증들. 그래서 이 기업권이 중요한데 이자, 자, 부양료, 자, 그리고 금료, 사용료, 금료, 사용료,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부급사 이거죠. 그런데 기타 1년 이내, 자, 이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다. 자,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자,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1년, 뭐, 이 경우에 2년마다 지급하기로 하겠다. 이건 3년짜리 걸리는 게 아니라 10년에 걸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이자는 1년이네요. 1년 이내.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뭐 매달 뭐 100만 원씩 이런 거예요. 매달 100만 원씩. 그 뭐 대표적인 것이 또 아파트에 있어서 관리비 같은 겁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것들이 여기에서 3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자, 그래서 정기급부 채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기급부 채권이다. 그래서 이자를 뭐 이 경우에 정기로 급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10년으로 가야지 3년짜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아파트 집합 건물의 관리비 채권 요거 하나 정기적으로 지급하잖아요. 요거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자격증이 많이 나옵니다. 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치료 조제, 도급받은 자, 나대지에다가 건물 좀 지어달라. 그러면 이제 도급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한 자는 도급, 짓겠다는 자는 수급이죠. 이러한 도급받은 자, 설계, 감독에 종사하는 공사채권들, 자, 리을의 변호사, 변리사 이런 채권들, 또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이런 자들이 직무에 관한 채권들, 그런 자들에게 맡긴 서류에 관한 채권들, 그죠? 자, 비유권이 좀 약간 얘기가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판매한. 자, 그래서 판매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니 아까 상사채권 5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상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요 5년보다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법이 있다면 그 법에 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민법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상품의 대가는 3년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상사채권 5년보다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공업자, 제조자 업무에 관한 채권입니다. 자,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가 나옵니다.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의식주에 관련된 채권이에요. 의식주에 관련한 채권이 1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관, 음식점, 제가 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장소를 빌렸다, 대에서, 그죠? 자,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을 했을 때 주기로 한 대성료, 그죠? 자, 입장료, 소비분의 대가, 뭐 채당금 채권, 자, 의복, 친구, 장구, 부동산의 사용료입니다. 이 사용료는, 이건 부동산 사용료는 1년 이내 정기로 지급했을 때는 3년이고요. 자, 여기는 동산 사용료가 나오죠. 동산 사용료는 1년입니다. 1년. 저거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수업, 유숙, 뭐 그죠? 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3년이나 1년짜리를 지급하지 않아서 자, 재판상 청구합니다. 그러면 불행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3년, 1년 불행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행사를 한 거라는 거예요. 행사. 자,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재판상 청구.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 자, 무엇으로 행사했습니까? 판결로 행사했잖아요. 그죠? 그럼 판결로 행사하게 되면 3년이나 1년짜리를 판결로 이렇게 행사했을 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이제 10년으로 연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10년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조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3년이나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일지라도 10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파산 절차에 확정된,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이제 더 이상 빚 갚을 수가 없으니까 파산법원에 파산 신청한 거죠. 그러면 채권자들이 그 파산 재산의 빚잔치에 배당에 가입합니다. 자, 이렇게 파산 절차에 확정된 채권, 재판상 화해, 조정, 판결과 동일한 것들에 이런 경우에도 10년이 된다. 3년짜리가.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표현법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요건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 권리의 불행사의 출발점이죠. 기산점의 불행사의 출발점을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기산점은 언제 출발하느냐, 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166조 조문 340쪽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행사할 수 있는 때인데 행사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 안 했으니까 불행사가 출발한다, 기산점이 출발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뭔가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를 부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일조권 때문에 몇 층 이상 건물 짓지 말기로 합의를 했다. 부작위, 그걸 위반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부작위 채권이죠. 부작위, 뭔가를 하지 않기로 한 부작위 채권은 위반행위, 언제 권리가 불행사 출발하느냐? 위반행위를 한때다, 한때.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죠. 기산점을, 그죠? 그래서 340페이지에 변제기가 확정기한이 있다. 기한이 도래한 때. 기한이 도래한 때. 근데 날짜로 계산하면 기한 도래한 다음 날입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자, 불확정 기한부 권리는 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우리 아버님이 사망하면 변제할게요. 사망하면 변제할게요. 이걸 불확정. 사망은 언제든지 도래하지만 시점이 도래할지는 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불확정 기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 건데 여기서 불확정은 시점이 불확정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소멸시효는 언제 진행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 도래한 때지 채권자가 도래를 안 때라고 함정을 많이 파는데 자, 객관적 도래, 객관적 사망, 안 때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불확정 기한부 권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때가 아니고요. 자, 아예 그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아무 때나 갚아라. 그러면 아무 때나 권리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시입니다. 자, 그래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성립시, 채권 성립시부터 불행사가 출발합니다. 소멸시효가 출발합니다. 자, 부작위 권리는 위반행위한 때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주겠다라고 한다면 정지조건부 권리인데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보면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시, 동시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 도래시. 자, 그래서 뭐 지상권 지역권은 권리 발생시. 자, 이런 어떤 표현법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의 불행사의 출발점을 이렇게 공부했고요. 자, 그러면 소멸시효를 이런 경우에 소멸시효를 불행사가 출발하고 진행하는데 이것을 소멸시효를 자, 불행사를 행사를 해서 소멸시효를 중단하겠다. 소멸시효를 스톱 중단하겠다. 이게 이제 중단입니다. 중단은 뭐 청합승 그래서 청구 압류 승인입니다. 청구 압류 승인인데 그러한 소멸시효가 중단하고 나면 다시 새로이 출발합니다. 소멸시효는 그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341페이지에 소멸시효 중단이 나오고 있고요.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진행되고 있을 때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자, 342페이지에 소멸시효가 이런 것들이 중단사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단사유로 법이 정한 것이 청구, 자, 압류, 압류에는 이제 가압류가 있습니다. 압류하고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처분. 청구에는 다시 6가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승인이 나오고 있죠. 여기 이제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자, 청구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재판상 청구입니다. 재판상 청구. 돈 달라라고 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자, 파산 절차에 배당에 파산 그 빚잔치에 들어가서 배당 받는 거죠. 파산 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자, 화해를 위한 소환. 자, 임의 출석.
최고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최고. 그죠? 자, 이게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청구에 들어가는 사유입니다. 이 중에 이제 최고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뭐, 맨 위에는 재판상 청구가 나옵니다. 자, 청구는 민사재판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행정의 소송, 행정심판, 형사재판은 중단 사유가 안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과세 처분의 취소. 과세가 과세됐는데 그 과세가 부당하다라고 취소하는 것은 일단은 그것을 납부하고 취소 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불복 절차를. 그래서 과세 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의 소는 행정의 소지만 이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소는 뭐 그 원고가 어떻게 재판을 이렇게 그 청구를 했느냐에 따라 이제 소가 달라지는데 이행해라, 이전하라, 이행해서 괜찮고요. 이행해라, 이행해서 또는 판사의 판결로 권리가 만들어지는 형성해서 확인해서를 뭐 다 괜찮습니다. 불문한다. 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재판상 청구시효 중단 효력 발생 시기는 소장 제출 시다. 그러나 소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소가 각하된다. 각하. 요건을 들어봤더니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기각된다. 이러면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드립니다. 파산 절차 참가 나오고 있고요. 지급명령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서 상대방이 이의제기 안 하면 소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가장 좀 신속한 재판 절차라고 평가 내릴 수 있고요. 파일을 이한수한 이미출석. 최고가 나오는데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해서 돈 달라라고 이행을 촉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최고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데, 자, 최고 후에 최고 이 최고만으로는 안 되고 최고 후에 6개월 내 6개월 기억하시고 재판상 청구나 파산 절차 참가나 요 강력한 그죠? 이 최고를 했어도 6개월이 경과해버리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6개월 내에 최고보다 강력한 이런 것들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후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 중단은 최고를 한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강으로 좀 미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